이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4개구나. 유리함수 4개 남았죠 지금? 어? 왔네? 야 아프다며. 괜찮아? 아니 누가 내 책에다가 후기 써놓고요. 막 내 책을 자기 책인 양 낙서를 하고 낙서 한 문장도 안 적었는데? 한 문장 적었잖아. 딱 한 문장.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져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만 빨리 듣고 시작합시다. 오래 안 걸리니까. 노래만 빨리 듣고 시작합시다. 공지.
야, 오늘이 너네 모여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학교별 시험을 보고 끝나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대수 들어갈 때 이제 다시 모이게 될 테니까 그 전에 2학년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니네 내년 미래야. 특강 관련해서도 좀 관련이 있어요. 공지가 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강 관련해서도 공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본 수업 때는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나게 되면은 본 수업 때 나가는 건 대수야. 대수를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과목인데 일부 학교가 미적분 1을 먼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미적분 1을 먼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산고는 그래. 동산고는 대수 안 하고 미적분 1을 먼저 해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미적분 1을 꼭 먼저 하는 학교 확인하셔야 돼요. 미적분 1을 먼저 하는 학교. 그리고 특강인데 방학 특강으로 이번에 1학년들 니네 대상으로 열리는 거는 첫 번째 미적분 1 열릴 겁니다. 미적분 1 미리 들을 사람들 들으시면 돼요. 미적분 1 열릴 거고 기하는 열립니다. 기하는 이번 특강으로 열 거예요. 기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고 한 학기 코스라서 미리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미리 듣는 게 좋아. 대부분은 1학기 때 하고 인성은 2학기 때 할 텐데 그래도 미리 들으시려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그래서 어쨌든 기하는 방학 때 그냥 1년을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긴 할 거야,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벡터, 공간 전까지는 거의 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까지는 거의 다 나갈 거라고 보면 돼. 일단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포물선, 스타원, 삼곡선인데 걔는 뭐 별로 없어서. 그래서 기하까지는 특강을 열리는데 문제는 이거지. 이거 듣는 애들 좀 되더라고요. 이거 듣는 애들 되게 많고, 야 니네 2학년 때 다 이거 학교들 왜 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는 학교 되게 많더라고요. 2학년 때 다 여는 것 같던데. 인왕고, 인성여고, 인화여고, 인일여고 싹 다 열던데 이거 2학년 때. 이걸 왜 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은 2학년 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방학 특강 때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없어. 뭔가 해줄게. 이건 그냥 학기 때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내용도 별거 없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100점 받냐 90점 받냐 싸움인 것 같고 100점 안 받으면 무조건 다 2등급이지 뭐. 내 생각에 얘네들은 100점 안 받으면 2등급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 싸움일 거거든. 그래서 이건 방학 때 미리 듣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어. 니네 미래야. 이씨. 선인 애들이 잘 들어. 이씨. 니네 미래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둘은 지금은 안 열 거예요. 이거는 안 열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은 안 연다. 그러니까 얘는 안 열어요. 방학 때까지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미리 듣고 싶은 사람들은 좀 미리 들으세요. 미적분 1은. 그래서 미적분 1은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범위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1 미리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2학기 때 열긴 할 거예요. 미적분 2. 그래서 미적분 2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1학기 끝나고 나서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이거 열 테니까 들을 사람들은 한번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 1과 미적분 2 미리 듣기는 어쨌든 열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로 얘네들이 수능 범위는 아니고 수능 범위는 미적분 1까지 하고 나서 확통이 여러분들 수능 범위죠. 현재 교육과정이 안 바뀐다는 전제 하에는. 그리고 교육과정 안 바뀌고 여러분들 수능 정책이 안 바뀐다는 전제 하에는 확통이 어쨌든 수능 범위가 될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3학년 때 다 하는데 2학년 때 미리 할 필요는 없는 애예요. 쟤는 내용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확통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도 없는 애들이라서 확통은 2학년 때 따로는 안 연다. 근데 혹여 2학년 때 우리는 확통을 하는데요. 하는 학교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통은 수능 과목이니까 개설을 해야 돼서. 알았죠? 그래서 확통을 듣는 애들이 있으면은 꼭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네 과학 중점 아니지? 선인고. 니네 둘. 과학 중점반 아니지? 저 과중반인데요. 너 과중이야? 너 그럼 여기서 뭐 선택했어? 저 다 선택했는데요. 이거 다 했다고? 몰라요. 이건 어차피 필수일 거고 이건 빼고. 저한테 친구가 해줘서 모르는데요. 야, 네 미래를 왜 친구한테 맡기고 거야? 야, 네 미래를 왜 친구한테 맡기고 있어? 이씨. 근데 어차피 과중반 다 똑같이 해야 돼서 그냥 친구한테 시켰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겠네. 과중은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물화생지 다 해야 되니까. 쟤네 다 해야 돼, 과중은. 그래서 어쨌든 야, 넌 아니지, 동현이? 넌 사회반이지? 승규. 너 사회반이야, 과학반이야? 그리고 너 과학 위주로 선택했어, 사회 위주로 선택했어? 잘했어. 넌 사회고. 사회인데 수학을 선택한 양아치. 사회지. 뒷반에 몇 명 더 있어요?
이거 듣는 애, 이거 듣는 애, 이거 듣는 애 다 있어. 넌 아니니까. 이과. 여기 이과. 어쨌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2월 22일부터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 선인고랑 광성고가 23일에 시험이 동시에 끝나잖아. 23일에 끝나니까 아니야. 23일이야. 아, 24일이야? 야,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 우리 대수 개강일은요.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이 대수 개강일이에요. 금요일이야. 알았지? 25일까지 푹 쉬시고 26일에 오시면 됩니다. 이때가 대수 개강일이고 대수는 이때 나갈 거고 미리 끝난 애들이 좀 있죠? 인화, 인성, 인일 미리 끝난 아이들이 있죠? 얘네들은 당분간 시간표가 바뀔 겁니다. 그 바뀐 시간표 내가 올려줄게. 그때 뭐 할 거냐? 1학년 거 복습할게요. 그때 1학년 거 복습할게요. 출결 체크는 크게 안 할게요. 대신 안 오면은 1학년 거 위태위태 할 수 있어. 1학년 거 위태위태 할 수 있어. 어쨌든 그거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임시 시간표는 내가 이번 주 중으로 다 짜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일은 당장 다음 주부터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일은 당장 다음 주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혹시 이후 일정 관련해서 질문? 어제 특강은 얘네 둘이 열릴 거야. 얘네 둘이 열리고 이번 울며 겨자 먹기를 다 내가 해요 이걸.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정민쌤 반 애들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꽤 될걸? 그리고 정민쌤 반 애들도 이거 들어야 돼서 몰라 10명 넘을 수 있어. 내가 알기로 정민쌤 반에서 이거 꽤 많다 그랬어 이번에. 늦지마 이씨. 그래서 정민쌤 반에 이거 꽤 많다 그랬어 이번에. 그래서 과학 듣는 애들이 되게 많대. 과학 들어야 되는 애들이 진짜 많대. 사회가 별로 없대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수는 12월 26일에 개강한다 그랬어. 그것도 알고 있으면 돼. 질문? 이후 일정 관련 질문. 시험 미리 끝난 애들은 1학년 거 나갈 거니까 빠지지 마세요. 1학년 거 복습 좀 할 테니까 필요한 것들만. 대수에 필요한 게 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머지 정리. 순열과 정리. 난 순열과 적은 필요 없고. 나이스. 행렬 필요 없고. 행렬은 경제 수학하는 애들만 필요하고요. 행렬은 별 필요가 없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그때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 2학년 때 필요한 것들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정 1학년 때 잘 됐나 싶으면 미적분일 미리 하고 미적분일의 극한이 무엇인가 미분이 무엇인가 적분이 무엇인가 미리 하고 그런 것들도 미리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앞에 보세요. 책 꺼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54쪽까지 했습니다. 54쪽에 빈줄 6번부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어려운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1교시에 유리함수 4개를 끝내겠습니다. 1교시 때 유리함수 4개를 끝내고 2교시 때 무리함수를 최대한 풀악셀을 밟고 한번 달릴 때까지는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있을 거야. 오늘 분명히 남은 게 생길 텐데 남은 거는 금요일 1교시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실 때 미리 얘기한다. 금요일날 올 때 교과서 변형집이랑 본교재랑 다 챙겨와. 2교시부터는 문제 풀고 질문 받아야 되니까 다 챙겨와. 질문할 거 있으면 다 챙겨오시고 알았죠? 다 챙겨오세요. 시중문제 딴 것도 상관없으니까 질문 있으면 다 챙겨오세요. 알았죠? 학교 교과서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다 챙겨와. 질문할 거 있으면.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알겠죠? 개인적으로 1대1로 질문 받아줄 테니까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금요일날 괜히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은 괜히 어려운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리 얘기할게. 어차피 나경이 다 받았으니까. 금요일날 기출 문제들 뿌리겠습니다. 이 동네 기출 변형한 거 다 뿌릴게요. 알겠지? 단원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2개 세트로 해서 나눠서 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집합 들어가면 집합부터, 명제부터 들어가면 명제부터.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앞에 보세요. 오늘 노래 골라준 거는 이제 여러분들 1년이 끝났죠? 여러분들 1학년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1학년이 어쨌든 마무리가 됐잖아요? 뭐 좋든 싫든 1학년 끝났잖아 이제. 끝났어 이제. 시험 보면 다 끝이지 뭐. 1학년 끝났고 이제 2학년. 왜 내 20대를 가지고 왜 들먹거려. 그래서 이제 2학년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2학년을 잘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1학년을 잘 보내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그 음악을 어쨌든 틀어드렸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틀어주려고 아껴놨던 노래입니다. 빈줄 6번 가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잘 봐.
자, 문제가 이따구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저 유리함수의 뭐랑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유리함수의 뭐랑 뭐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중이랍니까?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끊어보고. 자, 그럼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귀찮더라도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드시 얘네 그래프 그려봐라 아니면 그려보지 말아라? 그리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물론 이 문제는요. 솔직히 얘는요. 어차피 최대최소는 양 끝에서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2 넣어서 둘 중에 더 큰 게 최대값이고 더 작은 게 최소값이야. 얘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지금 연습을 해버리게 되면 밑에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여기가 문자라고 어떤 상수를 이렇게 줘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런 경우일 때 못 풀어.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y는 난 여기 있는 얘 x 마이너스 3분의 3x 더하기 1이라는 요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야 돼? 그리지 말아야 돼? 그려야 돼. 그래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릴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때 얘네 그릴 때 당연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슨 선 찾기라고. 유리함수는 무조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무슨 선만 찾으면 된다. 무조건 점근선 찾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점근선을 찾을 거고 그럼 우리는 x 점근선, y 점근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x 점근선부터 찾아봐. 그럼 x 점근선은 이제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얼마야? 3이고 y 점근선 얼마예요? 3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3,3으로 잡아서 얘네들 이렇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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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정하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그걸 결정해주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그 분자. 4x 더하기 1인데 저거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면은 x를 지웠을 때? x를 지웠을 때 상수가 모든 걸 결정해준다 그랬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 토요일날 했던 그대로 나는 여기 있었던 애를 결국 x를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x 죽이는 것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 잡아줬을 때 x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거랑 똑같이 약분해서 만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x 마이너스 얼마를 주는 게 필요하고 x 마이너스 얼마를 주는 게 필요했고 1이야 3이야? 3이지. 얘랑 똑같이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 깔렸고 그러면 나는 여기 더하기 1인데 나는 여기 뒤에다가 숫자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내 맘대로 준 게 마이너스 얼마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9를 준 거죠. 이렇게 3으로 묶은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9를 줬으니까 당연히 9를 뒤에 더해야 돼? 아니면 더하지 말아야 돼? 더해주는 것까지는 가야 돼. 이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얘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3에 x-3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10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 부호를 결정해주는 건 앞에 거야? 아니면 뒤에 거야? 뒤에 거. 여기 실제 남아있는 요 상수만이 결정이 되니까 이 상수만 주목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양수야 음수야 보니까 여기 있는 10이 양수야 음수야? 얘가 양수지. 그럼 얘가 양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양수면 홀수 쪽에 그린다 아니면 짝수 쪽에 그린다? 홀수 쪽에 그리면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죠. 게임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우리가 원했던 범위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었을 때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만 제한하는 중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부터 2지. 그럼 적어도 왼쪽에서 그려졌단 소리 아니면 오른쪽에서 그려졌단 소리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니까?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이지.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2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읽으면 됩니다. 누가 최대야?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같지? 그래서 얘가 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최대, 그래서 최대는 그래서 우리는 f-1을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었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 그럼 계산하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졌으니까요? 여기서 최소값을 갖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최소는 f 얼마가 답이 되고요? F2를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얼마니까? 7이지?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7이 됐네요. 끝! 그럼 최대값 최소값 나왔고 2를 뭐 해준 게 정답이라니까 그럼 얼마야? 2분의?
2분의 8이에요. 2분의 15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5. 2분의 1과 마이너스 7을 빼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 그대로 실제로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7을 뺀다. 더하기 7이니까 통분해서 2분의 1 더하기 14 하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5.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저기 있는 분자든 분모든 어쨌든 쟤네가 문자로 주어졌을 때를 안 헷갈리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래프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테마인데 지난 시간에 내가 연습을 하라고 했을 텐데 당연히 연습을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5-1번만 해보세요. 싹 다 종합한 게 이거야. 5-1번. 한번 해보세요. 5-1번. 지난 시간에 한 거, 지금 한 것까지 싹 다 종합한 게 5-1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복습 좀 하시라니까. 어쨌든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5-1번. 야, 재민이. 플러스 안 플러스 5-1번. 풀었어요. 죽으려고 겁나 깔끔한데? 어? 암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암산이 돼? 5-1번 내가 풀어봤는데. 자, 그래프 지금까지 한 거 한 번만 싹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요걸로 한 번 해보고 딱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봐.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앞에 보세요. 빨리 봐봐. 자, 나한테 주어져 있는 y는 얘가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1-x분의 x-입니다. 그럼 난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개는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개는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두 개가 바로 뭐랑 뭘까요? 기억, 니은은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디귿은 문제고 기억, 니은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왜? 이 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만 질문해보자. 내가 하나만 질문할게. 이거 보는 순간 얘네들은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점근선은 가능하지. 그럼 점근선이 의미하는 게 진짜로 뭐야? 점근선이 가리키는 게 뭐야? 점근선이 가리키는 게 뭐랑 뭐예요? 정의역과 뭐라고? 치역이거든. 그러니까 점근선이 실제로 얘기해주는 게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얘기해준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눈치를 채야 돼. 왜?
정의역 치역을 이용해서 만든 게 점근선이니까.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딱 하나씩 나오잖아요. 정의역도 안 되는 게 하나 생겼고 치역도 안 되는 게 생기잖아. 그걸 가지고 선을 새로 만든 거잖아. 그걸 이용해서 만든 선이 점근선이야. 연계는 요렇게 해야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이제 지끈지끈 해야 돼. 그게 맞아. 머리가 지끈지끈 해야 돼. 그게 맞아. 집중하고 여기 있는 거 이해를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맞아. 지끈지끈한 게 맞아. 머리가 약간 좀 아파야 돼. 아파야 돼, 지금. 그게 맞는 거야. 알겠지? 머리가 쩌릿쩌릿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히려 점근선을 이용해서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점근선이 사실은 정의역과 치역을 나타내주는 모든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주기 때문에 점근선은 무조건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X점근선부터 찾겠습니다. 그럼 X점근선은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1이죠. 분모가 0만 안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X점근선은 그래서 1. Y점근선은? Y는 이거분의 이거지. 근데 잘 봐.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어 없었어? X 앞에 마이너스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계수가 분모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Y 값이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된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점근선만 아니면 된다가 정의역 치역인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억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러니까 Y는 1만 아니면 돼? 아니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 그치, 고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점근선이 Y값이 유일하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홍선이 됐어? 응,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됐지?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여기 있는 얘를 잡았을 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라 그랬으니까 그치, 대칭. 이 대칭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럼 대칭이야. 그럼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Y는 마이너스 X가 무슨 선이야? 아니죠. 이게 대칭이라며. 그럼 대칭을 이루는 선인 거잖아. 이게 바로 무슨 선? 대칭선이지. 그러면 이거 하나 연결해 볼래? 자, 그러면은 서연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뭘 아니오냐? 대칭선이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아유, 그거는 뭐 이거 직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세 글자야. 대칭선이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은 무슨 점? 그래, 대칭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선은 반드시 이렇게 대칭점을 지나야 되는데 동현이 대칭점은요 누구들의 교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대칭점이야? 대칭점은 누구들의 교점? 세 글자야. 땡땡땡의 교점. 대칭점 자체가 점이니까. 대칭점은 땡땡선. 무슨 선? 또 점근선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칭점은 이렇게 정리해놔. 얘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재민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 얘기해봐. 몇 컴마 몇이에요? 점근선 둘이 만나고 있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래, 1 컴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 컴마 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나는지만 보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y값이 1 됐어? 마이너스 1 됐어?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직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좌표가 지금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점근선의 교점 1 컴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등호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x에 1 넣는 순간 y는 마이너스 1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등호 성립했지. 그럼 얘는 지나는 거야 안 지나는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얘는 무조건 지나 안 지나? 지나네? 그럼 여기는 대칭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대칭선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싶으면 대칭선이 대칭점을 지나는지를 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칭점을 지나면 무조건 대칭선 되는 거고요. 왜냐면 얘가 길이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미 대칭선의 후보는 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칭선의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넣어서 답 나오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은 니은은 끝납니다. 그래서 니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 디귿입니다. 야, 디귿은 뭐 어떤 곡선과 직선이 있는데 그 얘네가 만났으면 좋겠대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겠대? 안 만나. 그치 이거지. y는 m, x
그 시간 써줘. 여기 있는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인데 조건 갈았지. m은 양수라고 아니면 음수라고? m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깔았지. 그러니까 이 직선과 저 곡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를 판단해주는 게 바로 뭐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랑 같으니까. 그럼 교점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애매하긴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찾을래 말래 찾을래 말래 찾을래 말래 애매하긴 해. 이거죠.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 애매하면 건너뛰어요? 아니면 찾아요? 찾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점 찾는 식으로 가. 그러니까 따라서 나는 저기 있었던 유리함수 1-x분의 x-2랑 나는 저기 있었던 직선 mx-m-1이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x가 존재하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끝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차? 이게 올라가는데 2차 방정식의 냄새가 진하게 맡아야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의 냄새 진하게 맡는 순간 얘네들의 해가 존재한다가 교점이 존재한다지. 그럼 해의 존재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점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냄새 진하게 맡아서 지금 현재 냄새나. 그쵸? 여기까지는요.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 냄새가 진하게 나. 이거 무슨 식스라는 문제인 것 같아? 판별식 이용해서 보호 판단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교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얘네 교점의 존재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의 존재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점의 존재성을 얘기해 주는 게 판별식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귀찮더라도 판별식을 쓰긴 써야 돼. m의 보호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m이 양수다 음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부호 추론은 가능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것이다 음수일 것이다는 추론이 돼. 그걸 이용해서 교점이 있다 없다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리함수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점근선으로 시작해서 점근선으로 끝나요. 그 이유가 점근선이 정역과 치역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까지도 다 점근선이 결정을 하는 것도 맞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점근선만 강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하셨으면 빈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했으면 빈출 7번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재미됐어요? 여기까지? 네. 승규 넌 조금 애매하지? 아니요. 괜찮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대답이야. 자 정리 다 했으면 빈출 7번 8번 9번 한 번 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셋은 어려워요. 여기는 약간 1등급을 위한 문제들이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주자면요. 무조건 하나로 떨어집니다. 얘는. 됐니?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풀이 방법은 내가 1학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친구들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 연습 문제들을 푸는 것도 다 똑같이 내가 1학기 때부터 맨날 노래 불렀던 애들로만 풀면 돼. 뭐 이상한 추가적인 테크닉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근본을 파고 들어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근본을 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실마리를 찾아야 답이 나와요. 그 실마리를 꽁꽁 숨겨놨냐 대놓고 줬냐 그거 차이인 거야. 고난도랑 고난도가 아닌 문제의 차이는. 특히 함수는 그럴 거야. 어렵게 못 내요 여기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어렵게 안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취 기준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가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항상 그래왔고요. 아마 너네도 그럴 겁니다. 성취 기준이 너네는 거기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가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질문인데 잘 들어봐. 자, 질문. 첫 번째 체크.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그림 줬습니다. 좌표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주는 순간 무조건 못 찾는 게 무조건 포인트야. 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 점을 찾는 것이 여기선 필요할 것 같아. 여기를 봤을 때 여기서 누구 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누구랑 누구의 교점? 여기 PQRS 중에서 하나를 딱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둘레로 구하라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Q일까요? P요 P. P가 제일 중요하겠지. 왜? 이 P는 유리함수랑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좌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얘가 현재 X좌표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X좌표를 나는 지금부터 A로 잡으면 괜찮아요? 그럼 적어도 저기 있는 Y좌표는 A에 의해서 표현은 될 거야? 아니면 안 될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A에 의해서 표현이 된, 그래서 A-1분의 2 더하기 2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좌표가 나오게 되는 그 순간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둘레 정도는 가볍게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 정도를 구하려면 결국 둘레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구의 길이만 알면 되겠는데? 알았어요. 그치? 여기 있는 얘 가로랑 그치? 여기까지는요? 맞아. RS도 맞아. 그러니까 가로랑 여기 있는 세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RS랑 SQ만 알면 되겠죠? 근데 얘 지금 현재 잘 보니까 이게 무슨 사각형 같아? 직사각형 같지? 그럼 직사각형은 여기 있는 얘네 평행하는 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게임 끝났지. 왜? 여기 있는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거 점근선이잖아. 그럼 여기 X좌표 읽을 수 있죠?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래? 문제에서 대놓고 줬어. 얼마래? 1이래, 1. 그쵸? 맞아, 여기까지는요? 0,1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얘 그냥 점근선에 있는 무언가야.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의 X좌표는 1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누구니까? 그 X좌표는 누구야? 이걸 그대로 여기로 내린 수선의 발이지. 그럼 수선의 발이면 X좌표는 적어도 똑같을 거야? 다를 거야? 같겠지. 그럼 얘가 Y좌표는 관심 없더라도 X좌표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는 건 눈치 까고 있어야 돼? A일 거잖아. 그러니까 A, 뭐겠지. 괜찮아요? 그럼 A, 뭐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A에서부터 1까지의 간격이 된 게 가로지. 맞나요? 그럼 얘들 사이의 간격을 재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A랑 1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얘가 못 빼기 뭐가 돼요? 빼니까 A랑 1 사이의 간격 뭐예요? 여기 있는 A랑 1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야. 그쵸? 그게 가로의 길이지. 그럼 그게 못 빼기 뭐야? 그냥 A 빼기 빼기지 뭐. 이렇게 너네가 생각한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숫자가 안 나와요. 여기 있는 P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써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세로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좌표는 어차피 이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얘 점근선만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만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이야 2야. Y니까 2만 날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어 있었던 2만 지우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2만 지우면 되니까 그럼 얘 길이를 얘기하면 얘는 그냥 앞에 거 A-1분의 2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얘가 A-1분의 2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얘는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P, Q, R, S의 둘레를 구할 수는 있게 되겠고 그럼 나는 여기 둘레를 구한다. 그럼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1과 A-1분의 2를 더해 주는데 거기에 몇 배 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둘레가 되었다라는 거야? 2배지. 그렇게 해서 나와주는 이 친구의 뭐를 구하라는 게 최종 답이에요. 이 친구의 뭐를 구하래? 최소값. 그쵸? 동그라미 칠 건 최소값. 그럼 얘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냄새 진하게 나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가장 중요한 그 친구 같이. 바로 무슨 기야? 산수유기하의 냄새가 나지. 2차 함수가 아니면 무조건 산수유기하지. 근데 산수유기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그랬어? 아니면 없다 그랬어? 아무 때나 못 쓰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그 조건이 바로 어떤 조건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앞에 더해졌던 이 두 개의 숫자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면 음수이기만 하면 되냐? 조건 자체는 얘네 둘을 더한 게 양수이면 돼? 음수이면 돼? 양수지. 근데 A-1은 양수라는 보장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못 받아? 이거 가로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우리 어떤 도형에서 선분의 길이야. 도형에서의 선분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은 받잖아. 그쵸? 야 100% 음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얘가 양수 보장은 적어도 받을 거야. A-1이 양수니까. 그럼 양수들의 합이지. 그럼 얘는 현재 산수유기하를 쓰는 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러니까 얘는 가능하다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산수유기하를 쓰는 게 문제는 없을 거니까 산수유기하를 써.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 루트에 얘네 둘을 서로 뭐 해준 게 정답이 될 거냐면 곱한 거. 그러니까 a-1과 여기는 a-1분의 2를 곱해준 거보다는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보라색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빨간색에 대한 산술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둘레를 기준으로 잡으면 거기 앞에 있는 곱하기 2까지는 다 해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진짜 최소값이 나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조심해서 우리가 얘 계산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여 안에 거 계산하면 얘가 몇 루트 몇이 돼요? 이거 계산하면? 그치? 얘네 계산하면 a-1이 약분되면서 얘가 2루트 2가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얼마 해준 게 답이 될 테니까 2.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최소값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몇 루트 몇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정답은 그래서 4루트 2다. 이렇게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림이 나왔고 그래프가 나왔으면 점부터 찾으세요. 근데 그 점의 좌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명제를 배웠고 절대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곱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절대 좌표를 곱게 주지 않아. 1, 얼마다 2, 얼마다 이렇게 주는 경우는 끝났어. 중학교 때로. 안 나와 이제.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좌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조건들을 확인했을 때 얘가 그럼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거든.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뭐 값을 찾으라고 하든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든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든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이제부터. 됐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려워하면은요 2등급, 1등급 문제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약간 좀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깨야 되는 첫 번째 약점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깨셔야 돼요. 여기 정리 잘 하시고 정리 다 했으면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쉬는 시간을 7분만 드릴게요. 7분만 들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서현이 되게 급격하게 컨디션이 저하가 됐어, 쟤. 자, 봅시다, 이제. 8번, 9번인데 한 번에 좀 보고 갈게요. 8번, 9번입니다. 한 번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집중 좀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약간 좀 내가 재밌는 테크닉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재밌는 테크닉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정리하셨던 그 친구가 있을 건데, 그거 하나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문제 정도까지만 나온대요. 내가 지금 현재 다 시중문제집이나 이런 거 싹 다 뒤져봤을 때 이 정도 문제 선까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고, 그거보다 더 가는 거는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예 안 나온다라고는 안 했다. 그래서 개념에선 했다. 개념에선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긴 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쉬워요. 얘는 그거보다는 쉬워요. 대신 하나는 알고 갑시다. 정리 하나만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다 중간고사 때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날라나? 우리는 여기 있는 중간고사 때 했던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점 하나가 있어. 그건 두 점 사이의 거리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직선 밖에 있는 점 A, B에서부터 어떤 직선, 나는 여기 있는 mx 더하기 n, y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는 얘 0. 이렇게 돼 있는 얘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공식입니다. 기억날라나? 기억나요? 혹시 이거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루트분의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 루트분의 그거 뭐라고? 루트 X1 빼기 아니야. X제곱 그러니까 분모 잡았을 때 x의 개수, 그치? m 제곱과 그 다음에 누구 제곱 더해주고, B제곱 그치? n 제곱 더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x, y에다가 a, b 다 뭐 해준 다음에 곱해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MA랑 그 다음에 NB랑 그 다음에 K까지 더해준 거에 절대값 구한다.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왜 배웠니? 라고 한다면 이딴 문제 풀려고 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걸 유리함수에 섞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내가 이거로 학점 기출일 거야, 내가 이거. 이거 응용해서 학점 기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꽤 옛날에. 옛날 문제긴 한데, 그래서 잘 보세요. 어느 학교는 옛날 문제 좋아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뭐, 아이 여고 있는데, 거기 옛날 문제 좋아해요. 옛날 문제. 뭐, 절레절레 니네 얘기하는 건데, 니네 옛날 문제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림 안 그릴 거야. 왜? 쉬우니까.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풀게요. 그럼 여기 문제를 끊을게요. 어디서 끊을래요? 오, 깜짝이야. 어디서 끊을래요? 문제 어디서 끊을 거야? P와, 그쵸. 그 움직이는 점, P와 끈. 여기서 끊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P좌표 결정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해줘야 되는데 X좌표 문제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면은 X 대신에 A 집어넣으면서 Y 대신에는 그 함수식, 그러니까 A-1분의 2 더하기 2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이 점과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얘가 적어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 맞나요? 그럼 넣는 거 아니야. 대입하는 거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넣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문제 그대로 읽어봐. 그때 여기 있는 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랬지. 맞나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점 P와 직선 다 한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x 더하기 y-3은 0이라는 요 직선이 있을 건데 얘네 사이의 간격을 재세요. 이게 문제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뭔가 나오겠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까. 괜찮나요? 그것까지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구한다고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 그래서 나는 분모 쫙 잡아주면, 그래서 우리는 분모 모제곱과 모제곱 더해준 거 분해. 그치? 여기 x제곱 1, y제곱 얼마? 1 더하기 1 해준 거 분해. 여기 절대값 씌워놓고 분자에다가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고? a 집어넣고 y 대신에는요? 요거 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나는 a-1분의 2 더하기 2 집어넣고 거기서 또 얼마 빼주고? 3 빼줬을 때 나오게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루트 2분의 1은 앞에 이렇게 붙었고 여기에 절대값 그러니까 나는 a들끼리 한쪽을 다 몰아서 만들어낸 a-1과 그 다음 난 여기 있는 얘 a-1분의 2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 사실상 얘네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 사실상 얘네일 테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얘의 범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 맞나요? 근데 얘는 어쨌든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건 무조건 양수값일 거니까 음수일 거니까 양수. 그럼 얘네들이 어쨌든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것 자체도 양수가 나왔을 때 양수들끼리 더한 거라고 생각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그것도 상관없지. 어차피 정의역은 1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1을 제외한 나머지 다 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럼 얘는 현재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격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양수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여기 있는 a-1을 양수라고 보장을 어쨌든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양수라고 보장받는 순간 우리는 또 무슨 기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산수의 기하를 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쓰는 거야. 됐어요? 마음껏 쓰세요. 이제 배웠잖아. 그래서 마음껏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산수의 기하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곱하기 루트에 그래서 나는 안에 거 둘을 곱한 거. 그러니까 나는 a-1과 여기 있었던 a-1분의 2를 곱한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앞에 들어가 있었던 게 루트 2분의 1이 있었지. 그럼 루트 2분의 1은 당연히 앞에 곱해줘야 돼? 곱해주지 말아야 돼? 곱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돼. 이거야. 괜찮아요? 그럼 요걸 계산하면 얘가 루트 얼마가 돼버리니까? 이게 루트 2지. 그럼 루트 2는 앞에 있는 루트 2랑 지워져 안 지워져? 결론적으로? 지워지니까 지워. 그럼 남은 거 남았네. 누구만 남아요 그러니까? 2만 남았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제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다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2.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 정답은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계속 너네들이 고등수학을 하실 때 계속 가져야 되는 마인드인데 중학교의 마인드를 버리세요. 수학은 계산하는 거야. 맞긴 맞아. 근데 계산을 하려면 식을 세워야 되잖아.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식을 주잖아. 고등학교는 식을 이렇게 줘요? 아니면 주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야. 무조건 수능과 직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긴 한데 수능과 직결을 시켜야 돼. 그럼 수능과 직결을 시키려면 무조건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얘가 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 사람이야? 그거를 봐야 돼. 그럼 수학에서 그걸 판단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식 세우라고 하면 돼. 그러면은 니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고 내신은 그걸 따라가니까 문제가 그래서 내신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수능이 그렇게 내버리니까. 예전엔 안 그랬어요. 니네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내신 문제에 계산 문제가 진짜 많았다고. 그래서 요즘 정석을 안 쓰잖아. 정석은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정석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8번 문제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식 세우는 거야. 근데 식 세우는 건 제발 부탁인데 별거 없어.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기교하게 장난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겠죠? 장난 안 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나도 망김없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8번?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은 다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같아서 옆에 8-1번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그거는 별로 내가 지금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알겠죠? 지금 여기 문제들은 내가 지금 일부러 시간 안 줄 거야. 제한 시간에 쫓겨서 문제 풀지 마시고요. 충분히 시간 오래 갖고 푸세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요. 그 시간 없으면 절대 니네 실력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를 안 하고 수학 100점 받겠다. 그거는 도둑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수학에서는 진짜로. 그 정도 고민 안 하고 100점 받고 싶다. 그건 도둑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애들이 오히려 고등수학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 그걸 한 번은 좀 해보세요. 그 습관을 가지시고.
특히 2, 3학년 되면 이론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2, 3학년 때 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더 이상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제는. 아, 하나 있다. 1번. 지수의 계산. 2번. 미분값 계산하기. 이게 끝이야. 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내가 항상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니네 선배들 봤을 때도 항상 그랬어. 그 과정을 안 거친 애들은 끝까지 안 늘어, 실력이. 그걸 니네가 스스로 해야 돼. 도와는 줄 수 있는데 결국 니네 영역이에요. 고등수학은. 니네가 어느 정도는 해야 돼. 너무 처음부터 모른다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냥 손을 뗄래. 그러다 수포자가 되는 거야.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좋아요. 많이 틀리더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시긴 해야 돼요. 알겠니? 시간 지금 얼마 안 남았겠지만 그래도 가지세요. 그 시간을. 그래야 여기를 두 번 다시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법만 얻으면 돼. 방법 얻으면은 그때부터 웬만한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테크닉이야. 참고로 이게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이게 내신을 준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도 맞아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입혔을 때 여러분들이 점수가 10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알려준 스킬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의외로 특정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케이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게 딱 맞는 상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신발끈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됐니? 여기까지는요? 어떤 상황에서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라는 건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다 쓰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다 쓰고 아니 해준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일타 할아버지가 와서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 안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솔직히 니네 다 알잖아. 1타 강사 밑에서 수업을 들었다 할지라도 6, 7, 8, 9등급 다 있어요. 1타 강사 밑에서 수업을 들어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정확하게 니네가 스스로 고민하는 습관을 안 가졌기 때문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고등수학은요, 남이 이렇게 멱살 잡고 올려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영역이니까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난 너네한테 알려주는 게 개념을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알려주는 거야. 그 시각을 띄우세요. 이게 띄워지면은 난 자신할 수 있어. 니네 무조건 100 나와. 뭐 어떤 난이도를 갖다 줘도 100 나와. 그 시각만 가진다면. 그리고 그 시각을 연습한다면. 그건 연습하세요. 알겠지? 알겠지? 자, 앞에 보세요, 이제. 니들 영역이야. 이제 고딩이야. 고딩은 진짜 니네 영역도 맞아.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 니네가 하는 거라고. 나도 그거 어느 정도 동감해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그냥 문제 쭉 읽어봐.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 밑줄 한번 그어봐봐. 어디가 제일 중요해? 병인 아, 그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겁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야? 뭐라고? 서현이 뭐라고? 뭐라고? 왜? 너네가 생각한 게 정답일 수 있는데 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F.G가 X.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이거 이따가 무리함수 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야.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오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합성을 했는데 안에 게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함수값이 됐다. 이 얘기지. 그럼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를 얘기해준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그게 바로 뭘까? 뭐라고? 개수는 아니고 이게 F랑 G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다? 그치. 이거 꼭 적어놓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표현 많이 쓴다. 이거 모르면 노가다 하는 방법밖에 없어. 노가다 할래? 난 노가다 안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다.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역함수 하실 때. 내가 분명히 역함수 할 때 이 표현 되게 중요한 거 꼭 기억하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실 건 바로 하나, 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gx를 구했는데 gx는 그냥 f 역함수랑 같구나. 그래서 나는 f 역함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랬을 때 그 f 역함수를 구해서 만들어낸 그 역함수 gx가 마침 저 fx를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의 플로우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관계가 성립하면서 f랑 g가 이미 역함수 관계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 수는 있어? 아니면 없어? 있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gx를 만드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gx는 f 역함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f 역함수를 찾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럼 역함수 찾으려면 누구랑 누구를 서로 뒤바꾸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x랑 y를 서로 바꾸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y라고 주어졌던 친구를 x로, 그 다음에 x라고 주어졌던 친구를 y로 바꿔서 요렇게 바꿔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이걸 다시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y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y-1을 곱해서 우린 여기 있는 x 괄호 우리는 y-1, 2. 그럼 난 여기는 5y 더하기 2가 된다는 거 나오게 되고, 그럼 얘네들 다시 y에 대해서 몰아줄 거니까 y가 있는 애들끼리만 몰아. 그래서 정리하면 x-5의 y가 얘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니까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y가 뭐분의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y가 뭐분의 뭐가 돼요? 5분의 2. 아이, x는 챙겨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5분의 x 더하기 2가 된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gx 역함수야. 괜찮아요? 그럼 gx는 완성됐어. 근데 이 gx가 마침 여기 있는 이 gx가 마침 됐어요? 그때 여기 있는 이 gx가 마침 얘가 지금 fx가 있었는데 그 fx를 뭐 한 거랑 같대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치,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문제 표현이 그지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역함수라고 주어졌던 이 gx는 사실 fx를 평행 이동해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소리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fx라고 주어졌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y를 나는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x-1분의 5x 더하기 2를 마찬가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는 거야? 그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겠음.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x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x들에 여기 위아래 똑같이 주어져 있는 모든 x들에게 x에서 a를 더한다 아니면 뺀다?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에 x가 똑같이 있었으면 똑같이 다 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이 다 빼주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빼기 a를, 저기 있는 쟤도 5를 잡았을 때 나는 저기 나오는 x 대신에 똑같이 x 빼기 a를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를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 뭐 한다? 이거 평행 이동하면은 여기 뒤에 식에다가 그냥 서로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y축으로 이동한 정도를 여기서 빼니까. 괜찮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더한다. 이렇게 했더니 식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긴 하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해도 되긴 하겠지만 보통 이럴 때는 되게 그래서 별로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물론 니네가 실전에서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 해도 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있지. 뭐야? 어렵다기보다는 문자가 되게 복잡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를 하는 것도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유를 알려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는 될 거잖아. 보면 알겠지만 문자 처리하는 게 귀찮아요. 그쵸? 문자가 A, B 곱해진 것도 나오고 별의별 짓거리가 다 나오고 얘는 연립까지 해야 돼. 그럼 너는 그걸 안 할 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야? 일단 요렇게 잡아줬다라는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줬을 때 그럼 여기서 위로 올려서 내가 설명을 하자면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 잘 보세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y는 x-5분의 x 더하기 2라고 했던 저기 있는 저 gx를 구할 수 있지. 됐나요? 그럼 이거 자체의 분자 x를 살려도 돼? 아니면 죽여도 돼? 분자 x는 죽여도 되지. 그러니까 분자 x를 죽여서 x-5를 그대로 잡았을 때 저기 있는 저 분자 a x 대신에 x- 얼마를 깔아주고 x-5 깔아주고 거기에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2에다가 얼마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렇지, 5까지 다 더해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을 조금 바꿔서 그럼 내가 x-5분의 저기 정리하면은 얘네들은 약분되고 7은 남아있을 거니까 7 더하기 1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요 함수로 우리가 맞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 함수로 우리가 맞춰서 fx도 똑같이 바꿔준다면 그럼 fx도 똑같이 바꿔주면 그나마 계산하기가 좀 쉬울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그나마 계산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겠지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fx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fx 나는 여기 있는 y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잘 봐.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 x-1분의 5x 더하기 2를 똑같이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뒤집어서 나는 분모를 x-1로 잡아주고 나는 앞에 있는 5 거기 x 대신에 똑같이 누구를 깔아줄 거야? 그렇지 x-1 깔아줄 거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저기에 더하기 2가 있었고 그럼 나는 더하기 얼마만 더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더하기 5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얘 잘 봐. 걔가 x-1분의 7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되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에 나는 요 x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면 a만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x 빼기 a로 그러면서 나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은 뒤에다 그냥 뭐 해주니까 여기 뒤에다 그냥 뭐 하지? 더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봐. 그래서 얘가 x 빼기 a 그거에 마이너스 1분의 7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식 정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fx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요 파란색 네모식과 이 파란색 네모식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gx 얘가 같더래 아니면 다르더래 결론적으로 원했던 건? 이게 같다라는 거야. 왜? gx라는 건 저식을 저렇다구로 평행 이동을 하라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이 결국 같더래 이거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개가 남아요. 그럼 너네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무슨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같대. 무슨 식으로 푸는 방법? 그래 식이 아예 똑같다니까 항등식으로 푸는 방법. 맞아요? 아니면 두 번째 여기에서 각각 점근선 찾는 건 쉬워 아니면 어려워? 쉽지. 점근선의 교점 즉 다시 한번 대칭점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답만 이제 연결하면 돼. 그래서 이제부터 답만 연결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할 때 더 쉬운 방법은 대칭점이거든요. 물론 항등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대칭점을 보려고 하고요. 이 대칭점의 관계를 그래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난 여기 있는 대칭점의 관계, 그래서 fx에 대한 대칭점의 관계, 결국 얘 x 0 만들어준 건 a 더하기 1이었고 그때 y가 단독으로 나오는 건 b 더하기 5였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 대칭점과 저기 있는 gx의 대칭점 5,1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얘네들이 같아 달라? 얘네들이 같더라. 이거 이용해서 a, b 찾아주면 돼. 이해돼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a 찾아봐. 그래서 a는 얼마가 됐어요? a는 4가 됐고 b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곱하면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찾아줬을 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문제 정리할게. 너네 이렇게 귀찮게 풀 거야? 난 안 풀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너네한테 처음 풀어주니까 실제 학평 문제처럼 나온 건데 이런 문제들 내가 니네한테 처음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원리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길게 푼 건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이렇게 풀면 시간 겁나 오래 걸리겠죠? 지금 내가 너네한테 이 문제 하나 설명해 줄 때 든 시간이 지금 현재 13분이야. 정확하게 13분을 썼어. 지금 여기까지. 근데 나는 이거를 한번 풀어봤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원리를 설명한 거지. 그러면서 13분을 쓴 거지. 그럼 니네는 실전에서 그걸 더 쓸 것 같아? 아니면 덜 쓸 것 같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얘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스킬이 있어.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치 까시면 돼요. 됐어요? 눈치만 까. 그리고 그대로 쓰세요. 밑에 있는 문제 다 그렇게 풀립니다. 됐니?
그리고 내가 일부러 개념 땐 얘기를 안 했었던 거야. 왜? 니네한테 이걸 알려주면 이것만 갖다 쓸까 봐. 그래서 얘기 안 했던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우리는 gx라는 함수에 우리는 점근선, 즉 다시 하면 대칭점이라고 해서 5,1을 찾았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gx는 역함수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정도는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fx를 가지고 봤을 때 fx 자체에서도 우리는 잘 보면 이 식 자체에서도 대칭점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있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대칭점을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얘 대칭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대칭점 몇 컴마 몇이에요? 1 컴마 얼마야? 아니지. 이거지. 이 식에서의 대칭점을 찾으면 여기 뒤에 딸려있는 건 5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대칭점은 1 컴마 5지. 맞아? 그럼 여기서 봐. 그러면 나는 1 컴마 5라고 준 건 fx의 대칭점이야. 맞아요? 그럼 fx의 대칭점에서 나는 여기 있는 a랑 b가 더해진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 b는 문제에서 얘기한 평행이동한 정도지.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정도를 더했어. 그랬더니 대칭점들끼리 대칭점만 평행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대칭점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함수의 대칭점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싸움은 누구 싸움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가 알 수 있는 거고, 도형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인 거고, 그 점 중에서도 누구 점만 잘 봐주기만 하면 돼요. 대칭점의 평행이동과 똑같다라는 걸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는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 푼 대칭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A, B를 찾았던 그 공식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함수의 대칭점에서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더한 거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 gx를 만든 거고, 그 gx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A의 대칭점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평행이동은 대칭점 옮기기 싸움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대칭점만 잘 찾아주고 걔를 점의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원했던 평행이동의 정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면 없다라는 거야? 있다. 그걸 이용해서 식을 다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스킬로 주는 거야. 알겠지? 원리는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 원리고, 그럼 이 원리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론은 이거는 꼭 빨간색은 꼭 적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유리함수,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금요일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평행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행이동을 구할 때는 우리는 식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점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구해도 답은 나온다요? 답이 안 나온다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행이동은 오히려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유리함수는 무슨 점 가지고 장난치면 되냐면, 유리함수 자체는 무슨 점 가지고 장난치기야? 그치. 유리함수는 내가 계속 대칭점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딴 점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유리함수는 어떤 점을 평행이동시킨 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대칭점에 대한 평행이동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훨씬 줄 거야. 실제 문제 풀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문제들이 약간 유리함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1등급 문제들.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목격한 바에 따르면 똑같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다 1등급 문제들이야. 여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유리함수의 관건은 알겠지? 문제가 어려운 거야? 계산량이 많은 거야? 그냥 계산량이 많아. 압도적으로 계산량을 많이 때려놓고 너네한테 시간 안에 풀어. 이러니까 못 푸는 거야. 유리함수는 그래.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 연습 확실히 하시고요. 기본 연습 확실히 한 거를 바탕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 안에 풀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거를 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 대칭점만 잘 찾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시면 유리함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웨더퍼 무리함수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함수 남아 있습니다. 조금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나갈게요. 정리하셨으면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클리닉 때 가서 열심히 복습하세요. 여기 세 문제. 알았지? 클리닉 때 열심히 하세요. 정리 다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다 했으면 60쪽 갈게요. 오늘 하는 거는 그래도 거기는 쉬울 거야, 무리함수는. 할 말이 진짜 많기는 많은데 압축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무리함수는 여기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혹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될 조건. 작년에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 깔아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빵점 안 받게 하려고 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많이 나온 문제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빈칸부터 빠르게 채우고 갑시다. 무리식은요, 근호에 뭐가 있는 거? 루트인데 루트가 근호잖아. 그럼 루트 안에 뭐가 있는 거? 두 글자야, 두 글자. 뭐? 식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실수는 아니고 식이야, 식. 식이면 대부분 뭘 가지고 있는 식을 우리는 문자라 그래. 정답 얘기했네? 뭐? 문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래요. 근데 몰라도 되지.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개념 플러스 무리식의 값이 뭐가 되기 위한 조건만 확인해주면 된다? 실수가 된다. 그럼 실수가 된다. 그럼 우리 루트 안에 게 무조건 양수다라는 거 보여준다? 아니면 음수다라는 거 보여준다? 그치?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양수다만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모에 있는 건 0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분모에 있는 건 0이 될 수 있고 없고 분모는 안 되지만 분자는 0이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러니까 분자는 0이어도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과 시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없다? 그걸 가지고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과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지우야, 정신 차리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잡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역은요, 결국 어떤 조건만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정의역은 x죠. 그러면 x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돼? 그치?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지금 현재 x인데 얘가 지금 현재 보면 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함수가 되려면 적어도 여기 값이 실수라는 보장받아야 돼? 허수라는 보장받아야 돼? 실수라는 보장받아야 되니까 결국 나는 여기는 a 괄호 x-p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크거나 같다. 실수 조건이 될 조건과 똑같은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y값 치역인데 치역은 얘가 어쨌든 0이 된다 그랬으니까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날아갔을 때 남게 되는 여기 숫자 q를 기준으로 그럼 얘는 점점 앞에 있는 걸 더하니까 아니면 빼니까 얘는 더하니까 그럼 점점 y는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여기는 q를 기준으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 그러니까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점이 나오죠. 그럼 스타트점은 결국 뭐니? 라고 한다면 이 x가 즉 여기 있는 정의역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날아가는 순간이 제일 작고 아니면 제일 클 테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기준으로 얘가 떨어지는가 올라가는가 이렇게 가는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지. 방향만 잘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 시작점은 결국 뭐야? 루트가 날아갔을 때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시작점을 설정할 땐 이렇게 적어놔요. 그냥 루트가 0일 때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루트가 0이 될 때의 좌표를 구해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루트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되는 순간밖에 없으니까 x가 얼마일 때? 여기 루트가 0이 되려고 그래. 그럼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얘는 날라가? p.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가 0일 때 그래서 x가 p일 때. 그럼 y는 누구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날라갔으니까 누구만 남게 돼? q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p, q. 이게 답이에요. 이게 시작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짓거리 저 짓거리 다 하는 건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얘네 플러스만 우리가 빨리 보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세 개만 확인해주면 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줄 때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내가 무조건 어떤 점 하나가 중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는 점 하나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이 바로 무슨 점?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점 하나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되거나를 결정한다 그랬지.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점이 결국 겁나 중요하겠지. 그럼 이 점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 이게 바로 무슨 점? 시작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무슨 점을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번 무슨 점 찾기? 그치.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놔. 그래서 1번은 시작점 찾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을 찾고 그 다음에 뭐냐면 x랑 y가 뻗어나가는 방향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y가 마찬가지 점점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두 번째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두 개. 바로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 돼. x의 방향과 y의 방향이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뭐랑 뭐예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 주는 게 뭘까 그게. 그 부호를 결정해 주는 게 사실상 그게 범위겠지. 그럼 그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건 사실상 뭐랑 뭐야? 재민아! 그게 뭐랑 뭐야?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게. 범위 결정해 주는 거요? 어. 뭐랑 뭐야? 정역과 치역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시작점, 정역, 치역만 알면 됩니다. 방향은 몰라도 돼. 얘 뭐 양수다 음수다 이딴 걸로 외우지 마세요. 알겠니? 그걸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정역과 치역으로만 판단해서 어쨌든 x, y가 뻗어나가는 방향만 알면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그려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로 완성하면 돼.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보다 유형이 별로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쉽기도 하고. 어려운 건 하나밖에 없을 거야. 여기 있는 거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어려운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랑 다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래서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그래서 얘들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얘들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일단 서로 바꾸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치. 이거야. 역함수 바꾸는 건 x랑 y의 문자를 서로 바꾸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바꾼 후에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똑같다. 문자 누구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치. x랑 y의 문자를 서로 바꾼 후 y에 대해서 정리한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되겠고요. 다만 유리함수랑은 조금 다르게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 그게 바로 뭘까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야?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x랑 y를 서로 바꾸면 얘네들도 바뀌어 아니면 안 바뀌어?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정역의 범위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정역과 그래서 여기 있는 치역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범위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뒤에 8개 유형이 있는데 그 8개 유형은 다 이거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별건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 보고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1번 하나 보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네. 무리함수를 오늘 무조건 끝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은 1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앞에 보세요. 질문. 쟤가 뭐가 되고 싶대? 실수. 동그라미.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 적어도 분자 분모에 둘 다 뭐가 있으니까 쟤는 x가 있지. 그럼 얘네 분자 분모 모두 다 부호 결정해야 돼? 결정해주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럼 분자부터 결정해봐. 그럼 분자 6-x는 제가 분자했으니까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고요? 그거 하나 같으면 되겠고, 그쵸? x-2는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크면 되겠죠.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는요,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까? 아니면 둘 다 만족하셔야 됩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에 다 같이 겹쳐 있는 건 무조건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허수가 되고 하나가 실수가 돼버리게 되면 걔는 100% 허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허수를 안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걸 찾는 것이 답.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범위부터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해주면 되겠고 6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x가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니까 그럼 얘네들 사이의 범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싹 다 모을 수 있죠? 그래서 2와 6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 다 모아. 그게 답입니다. x 몇몇 있어요? 3, 4, 5, 6 있네요. 다 더하면 돼요. 정답 얼마야? 너네가 지금 제일 많이 외치고 싶은 단어죠?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1-1번은 쉬우니까 빨리 한번 해볼래요? 1-1번 하고 쉽시다. 1-1번 하고 쉽시다.